지난 3D 텍스트 애니메이션 영상에서 사용하고 싶었던 널 오브젝트의 특별한 사용법입니다. 그런데 여러 개의 널을 이용하여 공간에서의 움직임을 구성하고 제어하려면 투월드라는 표현식을 이용해야만 합니다. 투월드를 사용하려면 2D 영역인 레이어 스페이스, 컴포지션 스페이스, 3D 영역인 월드 스페이스를 이해해야 합니다. 표현식도 사용하고 낯설은 개념이지만 알아둔다면 공간 순서로 레벨업 할 수 있습니다. 따라오세요. 풀 HD 30프레임짜리 새 컴포지션을 만듭니다. 이름을 적당히 줍니다. 시간은 5초 정도로 합니다. 컨트롤 Y로 새 솔리드를 만듭니다. 300 곱하기 700 정도의 크기의 파란색으로 합니다. 컨트롤 Y로 새 솔리드를 만듭니다. 400 곱하기 900 정도의 크기의 빨간색으로 합니다. 두 솔리드 모두 앵커 포인트가 중앙에 위치해 있습니다. 타임라인에서 두 솔리드를 모두 선택하고 P 눌러 포지션 호출합니다. Shift 누른 상태로 A 눌러 앵커 포인트 호출합니다. 솔리드에서 앵커 포인트 값은 가로와 세로의 반값을 각각 X와 Y 값으로 합니다. 솔리드에서 포지션 값은 앵커 포인트에 해당 컴포지션에서의 위치 값을 사용합니다. 위치 확인을 위해 작은 원을 하나 그립니다. 이름을 그린 콤프라고 합니다. P 눌러 포지션 호출합니다. 포지션 시계를 Alt 클릭하고 돼지꼬리를 파란색 솔리드의 포지션에 갖다 붙입니다. 그런데 파란색 솔리드의 앵커 포인트 위치인 솔리드의 중앙 위치가 아니라 애매한 장소로 이동합니다. 표현식의 등호를 눌러 표현식 중지시키고 원을 선택해 움직여보니 원의 앵커 포인트가 파랑 솔리드의 중앙으로 옮겨져 있었습니다. 쉐이프의 앵커 포인트는 쉐이프의 위치나 크기에 상관없이 컴포지션의 중앙에 만들어집니다. 원을 선택하고 컨트롤 Alt 홈키를 누르면 앵커 포인트가 원의 중앙으로 옮겨집니다. 표현식의 등호를 눌러 표현식을 활성화시키면 원이 파랑 솔리드의 중앙으로 이동합니다. 원의 포지션에서 돼지꼬리를 빨강 솔리드의 포지션에 갖다 붙이면 빨강 솔리드의 중앙으로 이동합니다. 모든 포지션은 앵커 포인트의 위치를 기준으로 합니다. 이제 앵커 포인트 값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원의 포지션에서 돼지꼬리를 파랑 솔리드의 앵커 포인트에 갖다 붙입니다. 원의 위치가 이상한 곳에 떨어집니다. 파랑 솔리드의 앵커 포인트 값은 솔리드 크기의 반이며 솔리드 내에서는 의미가 있는 값입니다. 하지만 파랑 솔리드의 밖에 위치한 원의 입장에서는 무의미한 값입니다. 원이 솔리드의 앵커 포인트를 이용하여 위치를 알아야만 할 때 toComp라는 함수를 사용합니다. 원의 표현식에서 파랑 솔리드의 앵커 포인트의 값을 blue라는 변수에 담아두고 파랑 솔리드의 toComp의 인수로 blue라는 변수를 줍니다. 원이 파랑 솔리드의 앵커 포인트 위치로 이동했습니다. toComp는 특정 레이어에게만 의미 있는 값을 컴포지션에서의 의미 있는 값으로 변환시켜주는 기능을 합니다. 솔리드들 3D 표시해줍니다. 레이어, 뉴, 카메라로 50mm 카메라를 하나 붙입니다. 이제 화면을 입체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투뷰 모드로 합니다. 빨강 솔리드에 Z 좌표를 밀어 뒤로 보냅니다. 컨트롤 Y로 새 솔리드를 만듭니다. 200 곱하기 500 정도의 크기의 노란색으로 합니다. 3D 표시해줍니다. 솔리드들 선택하고 P 눌러 포지션 호출합니다. 노랑 솔리드의 포지션 시계 Alt 클릭하여 표현식 호출합니다. 돼지꼬리를 파랑 솔리드의 포지션에 붙입니다. 정확히 파랑 솔리드의 중앙으로 옮겨집니다. 노랑 솔리드에 돼지꼬리를 빨강 솔리드의 포지션에 붙입니다. 정확히 빨강 솔리드의 중앙으로 옮겨집니다. 포지션은 평면에서와 마찬가지로 완벽하게 참조됩니다. 솔리드들 선택하고 Shift A 눌러 앵커 포지션 호출합니다. 노랑 솔리드에 돼지꼬리를 파랑 솔리드의 앵커 포지션에 붙입니다. 평면에서도 안 되던 게 공간에서 될 리가 없습니다. 노랑 솔리드의 표현식에서 파랑 솔리드의 앵커 포인트 값을 tgt라는 변수에 담아두고
파랑 솔리드의 투콤프의 인수로 TGT라는 변수를 줍니다. 평면에서는 잘 되었는데 3D에서는 엉뚱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Z 좌표값 때문에 그렇습니다. 컴포지션 스페이스는 2D이지만 3D는 월드 공간입니다. 3D에서는 투콤프 대신에 투월드 함수를 사용해야 합니다. 투콤프를 투월드로 바꿉니다. 정확히 파랑 솔리드의 중앙으로 옮겨집니다. 노랑 솔리드와 다른 평면상에 존재하는 빨강도 적용해봅니다. 노랑 솔리드에 돼지꼬리를 빨강 솔리드의 앵커 포지션에 붙입니다. 노랑 솔리드의 표현식에서 빨강 솔리드의 앵커 포인트 값을 TGT라는 변수에 담아두고 빨강 솔리드의 투월드의 인수로 TGT라는 변수를 줍니다. 정확히 빨강 솔리드의 중앙으로 옮겨집니다. 투월드가 정확하게 해석하여 전달했습니다. 각 레이어의 공간을 컴포지션 공간으로 옮길 때는 투콤프를 사용하고 3D 공간으로 확장할 때는 투월드를 사용합니다. 지난번 3D 텍스트 애니메이션에서 사용하고 싶었으나 배경 지식인 투월드를 소개하는 것이 번거로워 사용 못했던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풀 HD 30프레임짜리 새 컴포지션을 만듭니다. 배경을 주겠습니다. 컨트롤 Y로 새 솔리드 만듭니다. 이펙트 앤드 프리셋에서 램프 선택하여 적용합니다. 시작 색상을 짙은 남색으로 합니다. 시작 색상 위치를 드래그하여 화면의 중앙에 맞춥니다. 램프 쉐이프에 라디알 램프 선택합니다. 타임라인에서 3D 모드 선택하여 줍니다. R키로 로테이션 호출하여 X값을 90으로 합니다. Z축 파란색 화살표를 끌어내려 바닥면에 맞춥니다. S키로 스케일 호출하여 크기를 적당히 키웁니다. 배경 작업은 끝났습니다. 문자 도구 선택하고 적당히 입력합니다. 타임라인에서 3D 모드 선택하여 줍니다. 레이어, 뉴, 널 오브젝트 선택합니다. 널과 텍스트 레이어를 선택하고 P 눌러 포지션 호출합니다. 널의 포지션을 텍스트의 포지션과 일치시킵니다. 널화는 위로 올라가면서 회전합니다. 또 다른 널의 컨트롤 용도입니다. 타임라인 맨 앞에서 포지션 Y값 바닥으로 조정하여 키프레임 발생시킵니다. 3초쯤에서 널의 위치를 화면 상단으로 조정합니다. 타임라인 맨 앞에서 Y 로테이션 0으로 키프레임 발생시킵니다. 3초쯤에서 Y 로테이션을 2바퀴로 합니다. 널원이 회전하면서 위로 올라갑니다. 레이어, 뉴, 카메라로 50mm 카메라 선택합니다. 널원을 컨트롤 D로 복제합니다. 키프레임 맨 앞에서 널2 선택하고 U 눌러 키프레임 드러내고 시계 눌러 모두 삭제합니다. 널2는 널원 주위를 돌며 소용돌이 모양의 궤적을 그리는 용도입니다. 널2의 부모를 널원으로 합니다. 널2의 포지션 Z값을 어느 정도로 조정해야 화면을 채우고 돌면서 올라가는지 가늠해 봅니다. 타임라인 맨 앞에서 포지션 Z값을 마이너스 470에 맞추고 키프레임 발생시킵니다. 2초에서 포지션 Z값을 0으로 합니다. 3초에서 포지션 Z값을 150 정도로 합니다. 널2가 화면을 채우고 돌면서 올라가는 궤적이 적당해 보입니다. 컨트롤 Y로 새 솔리드 만듭니다. 이름을 파티클2라고 합니다. 이펙트 앤드 프리셋에서 파티클 시스템2 선택하여 적용합니다. 파티클 시스템2의 변수들을 적당히 설정합니다. 화면 보면서 설정합니다. 파티클 시스템2의 프로듀서의 위치값은 2D이지만 3D인 널2의 포지션에 붙이면 Z 좌표 값을 무시한 채로 적당히 작동될 겁니다. 그런데 재생헤드를 움직이며 널2의 포지션 값을 보면 널2는 위아래로 열심히 움직이는데도 실제 포지션 좌표 값들은 변화가 없습니다. 널1에 종속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종속되어진 움직임은 값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프로듀서의 포지션 시계 Alt 클릭하고 돼지꼬리를 널2의 포지션에 붙입니다. 친절한 애프터 이펙트가 3D인 너런의 포지션 값을 2D로 자동 변환하여 표현식에 써주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프로듀서의 포지션은 움직임이 없습니다. 널2의 너런으로의 종속 때문입니다. 표현식을 수정하여 해결합니다. 첫째 줄에서 너런의 포지션 값을 템플이라는 변수에 담아두고 둘째 줄에서 기존의 위치가 표현자인 템프에 투월드가 해석한 너런의 포지션 값을 줍니다. 훌륭하게 작동됩니다. 투월드가 해냈습니다. 2D로 변환했기에 Z좌표 방향의 움직임은 삭제되었지만 충분히 입체감을 줍니다. 카메라 각도를 돌려가며 살펴보면 널2는 분명한 3D의 움직임을 보여주지만 파티클 프로듀서의 움직임은 평면임이 명확해집니다. 하지만 2D라고 무시할 일은 아닙니다. 2D를 이용하여 보다 적은 시스템 부하로 3D를 적절하게 표현한다면 오히려 페이크 3D는 더 개발되어야 할 분야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파티클 2에 눈을 꺼놓고 컨트롤 Y로 새 솔리드 만듭니다. 이름을 파티클 월드라고 합니다. 이펙트 앤드 프리셋에서 파티클 월드를 선택하여 적용합니다. 파티클 월드는 3D를 표방합니다. 3D스러움이 화면 가득합니다. 진짜 그런지 파헤쳐 보겠습니다. 프로듀서의 3D 부분이 3D임을 주장합니다. 3D 관련 부분을 제외하면 파티클 시스템2와 거의 같습니다. 변수들을 적당히 설정합니다. 화면 보면서 설정합니다. 프로듀서의 포지션 X의 시계 Alt 클릭하여 표현식 호출합니다. 돼지꼬리를 널2에 붙입니다. 친절한 애프터 이펙트가 3D인 포지션 값을 1D인 X 좌표 값으로 변환하여 주었습니다. 포지션 Y와 Z의 시계도 Alt 클릭하여 표현식 호출합니다. 돼지꼬리를 널2에 붙입니다. 너무나 친절한 애프터 이펙트가 3D인 포지션 값을 1D인 X 좌표 값으로 변환하여 주었습니다. Y와 Z에게 X를 주면 어떡합니까? 재생 헤드를 움직여봐도 불꽃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제대로 좌표를 수정해서 프리뷰해도 화면에 불꽃이 나타나지는 않을 겁니다. 널2의 종속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투월드의 해석이 필요합니다. 먼저 X값 표현식부터 수정하겠습니다. 첫째 줄에서 널2의 포지션 값을 널2라는 변수에 담아둡니다. 둘째 줄에서 투월드가 해석한 널2의 포지션 값을 마이너리라는 변수에 담아둡니다. 셋째 줄에서 해석된 값 중에서 X좌표 값만을 값으로 합니다. X좌표 값은 제대로 해석되어 프로듀서에게 전달되었습니다. 그런데 재생 헤드를 움직여봐도 전혀 반응이 없습니다. 뭔가 다른 게 있습니다. 포지션 X, Y, Z의 표현식 등호를 꺼서 잠시 표현식을 정지시켜 놓습니다. 파티클 월드로 가서 프로듀서의 포지션 값들을 변경해 봅니다. X값을 바꿔보니 0.5 정도일 때 화면의 오른쪽 끝에, 마이너스 0.5 정도일 때 화면의 왼쪽 끝에 프로듀서가 위치합니다. 파티클 월드의 포지션 값들은 픽셀이 아닙니다. 가로 크기가 현재 화면 가로 사이즈인 1920이 아니고 1입니다. Y값을 바꿔보니 세로의 크기는 약 0.6 정도로 보입니다. Z값은 화면의 가로 세로와 달리 비교할 대상이 없습니다. 다만 앞으로 나올 때 0.3 정도일 때 튀어나오니까 세로 Y값에 줌해서 처리해 보겠습니다. X값 표현식부터 수정하겠습니다. 둘째 줄까지는 그대로 쓰면 되고 셋째 줄에서 해석된 X좌표 값에서 화면 가로 크기의 반을 빼서 W라는 변수에 담아둡니다. 넷째 줄에서 W를 화면 가로 크기로 나눕니다. 마지막 줄에서 이 결과를 값으로 합니다. 포지션 X와 정확히 일치하는 스케일링을 완성했습니다. 드디어 움직입니다. 프로듀서의 X좌표 축의 움직임은 널2의 X 움직임에 비례합니다.
널투의 화면 넓이만큼의 움직임은 1의 크기로 변환되어 전달되었습니다. X의 표현식을 Y에 복사하여 수정합니다. 둘째 줄까지는 그대로 쓰면 되고 셋째 줄에서 해석된 X좌표 값을 Y좌표 값으로 바꾸고 화면 가로 크기를 화면 높이로 바꿉니다. 넷째 줄에서 W를 화면 높이로 나눕니다. 다섯째 줄에서 1의 크기로 변환된 Y값을 0.7로 바꾸어봅니다. 마지막 줄에서 이 결과를 값으로 합니다. Y값도 전달이 되었습니다. 널투의 화면 높이만큼의 움직임은 0.7의 크기로 변환되어 전달되었습니다. 0.7이 조금 커 보입니다. 높이를 0.5로 바꿔봅니다. 적당해 보입니다. X값도 수정합니다. 가로의 크기를 1.5로 바꿔 움직임을 과장합니다. 훌륭합니다. Y의 표현식을 Z에 복사하여 수정합니다. 둘째 줄까지는 그대로 쓰면 되고 셋째 줄에서 해석된 Y좌표 값을 Z좌표 값으로 바꿉니다. 널투의 모든 좌표 값은 변환되어 전달되었습니다. 이제 프로듀서의 움직임은 완벽하게 3D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카메라 도구로 각도를 들어가며 확인해 봅니다. 파티클 월드는 자신이 속한 솔리드의 영역을 벗어나 프로듀서를 3D 공간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로듀서가 파티클 월드가 속한 솔리드를 지날 때만 불꽃을 튀깁니다. 해당 솔리드를 벗어나면 불꽃은 표현되지 않습니다. 2D라고 해야 할지 3D라고 해야 할지 아리송합니다. 결국 Z좌표 값의 비율 부분 조정하여 화면에 가능한 많은 부분이 드러나게 해서 필요한 결과 화면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모순적이게도 Z좌표를 최소화시킬 때 화면에 가장 많은 부분이 표현됩니다. 애써서 3D화한 프로듀서의 움직임이 무색해집니다. 두 개의 너를 이용하여 공간에서의 움직임을 구성하여 제어하고 투월드라는 통로를 통하여 그 움직임을 전달해서 제3의 물체를 움직이는 일련의 테크닉은 표현식이 없다면 불가능합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이번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저의 다른 영상들도 시청하셔서 최고의 크리에이터가 되세요.